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세계가 떨렸어요. 2024년 3월 제가 본 가장 무서운 광경. 5만 명이 서울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고함도 없었죠. 폭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서 있었을 뿐. 그런데 왜 세계가 떨렸을까요? 저는 로건 하일랜드입니다. 나토 자문위원 25년 수많은 시위를 봤어요. 폭력적인 군중을, 분노한 함성을.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폭발보다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으니까요. 그건 바로 대동단결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였어요. 언론 미디어와 시민이 하나였죠. 정부와 국민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미국이 무릎 꿇었어요. 대통령이 사과했죠. 제국이 항복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침묵 속엔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조용함이 세계를 바꿨습니까? 저는 그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지금 바로 증언합니다. 응급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동맹을 살리기 위해 2024년 3월 15일 미국이 심장을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 차단하라. 즉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외교 채널 가동. 반응 없음. 긴급회의 소집. 여전히 무반응. 저는 로건 하일랜드입니다. 25년간 외교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처치가 실패했습니다. 환자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건 하일랜드. 55살이죠.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전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25년간 동맹의 맥박을 체크했어요. 경제 제재를 분석했고 군수산업을 연구했고 국가 단결력을 평가했습니다. 제네바에서 나토 자문으로 일했죠. 냉정한 분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공포를 느꼈죠. 사건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 관료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입국을 차단하라. 이유가 뭡니까? 없었습니다. 8,000명이 공항에서 멈췄죠. 수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었어요. 모두 한국 기술자들 손에 달려 있었죠. 저는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로건, 상황 파악 중입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요? 아직 없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침묵. 보통 이런 사태가 터지면 즉각 항의가 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어요. 저는 뉴스를 확인했죠. CNN, BBC, 로이터 모두 속보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반응은 없었어요. 오후 3시 워싱턴 긴급 회의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죠. 없었어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까? 시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6시간이죠. 한국은 6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침묵은 두 가지 의미죠. 포기. 아니면 준비. 한국은 포기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한국 언론이 움직였어요. 미국 한국 기술자 8,000명 입국 차단. 댓글이 폭발했죠. 이건 모욕이다. 동맹이 이러면 안 된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통제된 분노였어요. 욕설은 없었죠. 단지 질문이었습니다. 왜? 오후 6시. 한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어요.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동맹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다. 신속한 해명을 요구한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이건 항의가 아니었어요. 경고였습니다. 오후 7시. 서울거리에 사람들이 모였죠. 미국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폭력은 없었어요. 고함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요. 존중을 요구한다. 동맹은 신뢰다. 저는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25간 시위를 봤어요. 분노한 군중을. 폭력적인 항의를.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질서정연했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오후 8시. 나토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건,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25년 경력인데요?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 봅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어요. 환자가 소생을 거부하고 있다. 아니, 환자가 선택하고 있다. 손이 떨렸죠. 25년간 동맹을 분석했습니다. 수백 건의 위기를 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한국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통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항의했죠. 하지만 질서를 지켰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훈련된 대응이었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폭풍의 이름은 단결이라는 걸. 다음 날 새벽.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전 6시.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수신문, 진보신문. 모두 같은 헤드라인이었어요. 국가적 모욕에 침묵하지 않는다. 저는 놀랐죠. 25년간 각국 언론을 분석했습니다. 언론은 분열해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논조가 같았죠. 동맹은 신뢰다, 모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냉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전 9시. 서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000명, 2,000명, 3,000명. 점점 늘어났죠.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질서정연했죠. 줄을 서서 입장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우리는 분열하지 않는다. 구호가 울렸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조직적이다. 그러나 자발적이다. 오전 10시. 서명운동이 시작됐어요. 온라인으로 확산됐죠. 미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1시간 만에 10만 명, 2시간 만에 50만 명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100만 명을 넘었어요. 저는 속도에 놀랐죠. 25년간 청원을 받습니다. 보통 며칠 걸려요. 그런데 한국은 시간 단위였죠. 오후 2시.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은 동맹 정신에 위배된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신뢰 회복 없이는 협력도 없다. 외교적 언어였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사과하라. 아니면 끝이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25년간 외교 문서를 분석했어요. 보통 완곡하죠. 여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호했어요. 선택지를 제시했죠. 오후 4시. 미국 언론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의 분노, 정당한가? 워싱턴 포스트. 동맹의 신뢰 한순간에 무너지다. CNN 생방송이었어요. 한국 시민들의 질서정연한 시위. 저는 화면을 봤죠. 미국 앵커가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폭력이 없습니다. 고함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죠? 해설자가 대답했습니다. 통제된 분노니까요. 그게 더 강력합니다. 오후 5시. 조지아주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지역 경제인들이 성명을 냈죠.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프로젝트가 멈췄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주민들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인들을 돌려보내라. 청원이 시작됐어요. 저는 분석했죠. 미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 한국의 단결력 분석. 첫 문장. 그들의 분노는 질서 속에 있다. 둘째 문장이죠. 언론이 하나가 되고 시민이 하나가 되고 정부가 하나가 됐다. 셋째 문장. 이건 즉흥이 아니다. 문화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이에요. 수백 건의 위기를 분석했죠. 하지만 이런 단결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한국의 단결력은 무기다. 폭력 없이 압박한다. 혼돈 없이 저항한다. 분열 없이 싸운다. 저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죠. 맞았습니다. 한국은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아니었죠.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오후 9시. BBC에서 전화가 왔어요. 로건 박사, 인터뷰 가능합니까? 무엇에 대해서요? 한국의 반응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화상 연결이 됐죠.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왜입니까? 분노하지만 질서를 지켜요. 항의하지만 폭력이 없죠. 이건 훈련된 단결입니다. 위협적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위협이 아닙니다. 경고죠. 무엇에 대한요? 신뢰를 잃으면 동맹도 잃는다는 겁니다. 인터뷰가 끝났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밤하늘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단결의 힘을 봤다. 그건 군대보다 강했다. 자정. 한국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서울 광장의 불빛, 온라인의 서명, 언론의 보도, 모두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폭풍은 더 거세질 것이죠. 그리고 그 폭풍 앞에서 미국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사과하거나, 무너지거나, 사흘째.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CNN이 특집을 편성했어요. 한국의 단결력, 새로운 모델인가? 저는 화면을 봤죠. 미국 기자가 서울 광장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3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없어요. 고함도 없죠.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카메라가 군중을 비췄어요. 질서정연했죠.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있었어요. 이게 분노입니까? 앵커가 물었죠. 분노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분노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BBC도 보도를 시작했어요. 한국 단결로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다. 유럽 특파원이 분석했죠. 한국은 폭력 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저항의 형태예요. NHK도 따라왔습니다. 한국 국민의 단결력, 일본은 배워야. 저는 놀랐어요.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죠. 오전 10시. 조지아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인 연합 대표가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프로젝트가 멈췄어요. 일자리 8,000개가 위험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행정부입니다. 이유 없는 결정이었어요. 저는 메모했죠. 미국 내부 균열 시작. 오전 11시. 조지아 주민들이 청원을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돌려보내라. 1시간 만에 3만 명이 서명했죠. 2시간 만에 5만 명. 저는 분석했습니다.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압박받고 있었죠. 오후 2시. 워싱턴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국무부 차관이 말했죠.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조지아주가 요동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한국 편입니다. 미국 내에서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있어요. 저는 전율했죠. 25년간 외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전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측 반응은요? 여전히 단호합니다. 사과 없이는 대화 없다고 해요. 침묵이 흘렀죠.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과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오후 4시.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동맹을 잃는 법. 저는 기사를 읽었죠. 한국의 분노는 정당하다. 미국은 이유 없는 결정으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가 무릎 꿇을 차례다. 마지막 문장이 강렬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단결한 나라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6시. 워싱턴 포스트도 논평을 냈어요. 한국에서 배우는 단결의 힘. 그들은 분열하지 않았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됐다. 언론과 시민이 하나가 됐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됐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저는 노트에 적었죠. 세계가 한국을 재정의하고 있다. 오후 8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한국 단결의 국제적 파급 효과. 첫 단락을 썼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있다. 폭력 없는 압박.
혼돈 없는 저항, 분열 없는 단결. 이것이 K-유니티다. K-유니티. 저는 그 단어를 만들었죠. 한국의 단결. 코리안 유니티. K-유니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K-유니티는 새로운 외교 언어다. 무기가 아닌 의지로 싸운다. 폭력이 아닌 품격으로 이긴다. 세계는 이제 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그들은 단결로 제국을 무릎 꿇렸다. 저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맞았어요. 한국은 이미 이기고 있었죠. 오후 9시. 유럽연합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민주적이고 품격 있다. 미국은 동맹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저는 놀랐어요. 유럽이 한국 편을 들었죠. 오후 10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었어요. 로건, 보고서 받았습니다. 네. K-유니티라는 용어가 인상적이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미 됐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밤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세계의 중심이 움직였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손이 떨렸어요. 25년 경력. 수백 건의 분석. 하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봤죠.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폭탄 하나 없이. 단지 단결로. 저는 확신했어요. 역사가 지금 쓰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한국이라고. 닷새째.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워싱턴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의회였죠. 상원 외교위원회.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누가 이 결정을 내렸습니까? 조지아주 관료가 증언석에 앉았죠. 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침묵. 대답하십시오. 행정 절차상 판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또 침묵이었어요. 의원들이 분노했죠. 이유도 없이 동맹국을 모욕했단 말입니까?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무슨 절차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절차입니까?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미국 내부 붕괴 가속화. 오전 9시. 조지아주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저는 사과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국 국민과 기술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건 실수였습니다. 행정상 오류였어요. 기자가 물었죠. 언제 바로잡을 겁니까?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를 복원하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주 정부가 먼저 움직였죠. 하지만 충분할까요? 오전 10시. 한국 외교부가 반응했습니다. 주 정부의 사과는 환영한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 단호했어요. 저는 분석했죠. 한국은 타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외신 기자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BBC, CNN, 로이터, AFP. 모두 서울행이었죠. 저도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야겠다고. 오후 2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2시간 비행.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년간 현장을 다녔어요. 발칸, 중동, 아프리카. 하지만 이번은 달랐죠.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단결의 현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택시를 탔죠. 서울 광장으로 가주십시오. 지금 거기 사람 많아요. 압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고요 속의 폭풍이라는 걸. 오전 11시. 서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5만 명. 아니, 그 이상이었죠.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존중은 권리다, 동맹은 신뢰다, 우리는 하나다. 저는 천천히 걸었죠. 군중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노인이 있었죠.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있었어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저는 한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왜 여기 계십니까? 노인이 저를 봤죠. 우리나라 자존심 때문입니다. 폭력은 왜 없습니까? 우리는 품격을 지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외신 기자들과 만났어요. 모두 놀라워하고 있었죠. BBC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5만 명이 모였는데 경찰이 거의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죠. CNN 기자가 이어갔어요. 폭력도 없고 고함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통제된 분노니까요. 그게 더 강력하죠. 로이터 기자가 물었어요. 이게 한국 문화입니까? 문화를 넘어선 겁니다. 신념이에요. 오후 3시. 저는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의하죠. 하지만 질서를 지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외신 기자들이 일어났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오후 5시.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 현장에서 본 K 유니티. 첫 문장. 나는 오늘 역사를 봤다. 둘째 문장이죠. 5만 명이 하나의 마음으로 섰다. 셋째 문장. 폭력 없이, 혼돈 없이, 분열 없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썼죠. 한국의 분노는 질서 속에 있다. 한국의 항의는 품격 속에 있다. 한국의 단결은 신념 속에 있다. 이것이 K-유니티다.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 나는 확신했다. 한국은 세계를 바꿀 것이다. 저는 창밖을 봤죠. 서울 야경.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강력했죠. 25년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분노하지만 품격을 지켰습니다. 항의하지만 질서를 유지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죠. 문화였습니다. 아니, 문화를 넘어선 거였어요. 신념이었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단결한 나라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미국은 곧 무릎 꿇을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가 이미 한국 편이니까. 일주일째.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6시. 긴급 성명 발표 예고가 떴어요. 대통령 특별 담화.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켰죠. 오전 9시. 미국 시간 오후 8시.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국민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입국을 차단한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이유 없는 결정이었어요. 동맹의 신뢰를 해친 결정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드립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즉시 모든 비자를 복원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환영하겠어요.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25년 경력이에요. 수많은 사과를 받죠. 하지만 제국이 무릎 꿇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광장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하지만 절제된 환호였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이겼다, 품격으로 이겼다. 플래카드가 보였어요. 저는 광장으로 달려갔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자만하지 않았어요. 환호하지만 절제했죠.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신뢰의 회복이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1시.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어요.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신뢰 회복을 환영한다.
동맹은 존중 위에 서야 한다. 우리는 이를 다시 확인했다. 짧았죠. 하지만 품격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외신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어요. BBC 기자가 물었죠. 로건 박사, 이 결과를 예상했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왜요? 한국의 단결이 너무 강력했으니까요. CNN 기자가 이어갔어요. K-유니티가 승리한 겁니까? 승리가 아닙니다. 증명이죠. 무엇을요? 단결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오후 3시.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BBC 생방송이었어요. 앵커가 물었죠. 일주일 만에 미국이 굴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요? 단결했죠.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언론이 하나가 됐어요. 시민이 하나가 됐죠. 정부가 하나가 됐습니다. 폭력 없이요? 폭력 없이요. 그게 핵심이에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새로운 모델입니까? 이미 모델이 됐습니다. 세계가 배우고 있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오후 5시. 유럽연합이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대응은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폭력 없는 저항. 질서 있는 단결. 품격 있는 승리. 이것이 K-유니티다. 저는 놀랐죠. 유럽이 K-유니티를 공식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오후 7시. 일본도 반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다. 단결의 힘을. 품격의 힘을. 우리도 변해야 한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K-유니티 국제표준됨. 오후 9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 K-유니티의 승리. 첫 문장. 오늘 세계가 변했다. 둘째 문장이에요. 한국이 증명했다. 단결이 가장 강한 무기임을. 셋째 문장. 폭력 없이 이겼다. 혼돈 없이 승리했다. 손이 떨렸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미국이 무릎 꿇었다. 하지만 한국은 자만하지 않았다. 승리를 외치지 않았다. 대신 품격을 지켰다.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K-유니티는 이제 세계의 언어다. 저는 창밖을 봤죠. 서울 야경.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25년간 외교를 분석했죠. 수많은 승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는 처음이었어요. 폭력 없는 승리. 혼돈 없는 승리. 품격 있는 승리.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단결로 제국을 무릎 꿇렸다. 그리고 품격으로 세계를 감동시켰다. 자정.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일주일. 단 일주일 만에 세계가 변했죠. 한국이 바꿨습니다. 총 한 발 없이요. 폭탄 하나 없이. 단지 단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K-유니티는 이제 세계 표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을 거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서울 광장. 5만 명의 시민. 조용한 함성. 그리고 한 나라의 자부심. 품격으로 이긴 나라. 단결로 세계를 바꾼 나라. 대한민국. 2주일 후. 제네바. 국제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도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오전 9시. 회의장에 60개국 대표가 모였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울렸죠. 저는 지난 2주일간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에서요. 저는 화면을 켰죠. 서울 광장 사진이 떴습니다. 5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없었어요. 다음 사진. 질서정연한 시위대. 고함도 없었죠.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었어요. 촛불을 든 시민들. 이것이 K-유니티입니다. 박수가 터졌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K-유니티는 새로운 모델이에요. 폭력 없는 저항. 질서 있는 단결. 품격 있는 승리. 한국이 세계에 가르쳤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독일 대표가 일어났죠. 프랑스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하나둘 모두가 일어났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전 11시.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영국 대표가 물었죠. K-유니티를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일본 대표가 이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쌓으세요. 분열을 넘어서야 하죠.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캐나다 대표가 물었죠. 한국은 특별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이 달랐죠. 무엇을요? 분열 대신 단결을, 폭력 대신 품격을, 혼돈 대신 질서를.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죠. K-유니티가 국제표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됐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유럽연합이 채택했어요. 일본이 배우고 있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어갔어요. 미국은 배웠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아니, 배우고 있어요.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행보는요?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죠. 오후 4시. 저는 나토 본부를 방문했어요. 사무총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로건,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유니티를 나토 교범에 넣으려 해요. 저는 놀랐죠. 정말입니까? 네. 위기관리 모델로 말이죠. 적절합니다. 보고서를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매뉴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7시. 저는 호텔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보고서를 시작했죠. 제목 K-유니티 실행 가능한 모델. 첫 장. K-유니티의 핵심 원칙. 1. 신뢰 구축. 2. 분열 극복. 3. 질서 유지. 4. 품격 고수.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죠. 25년 경력.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분석이 아니었죠. 교과서였습니다. 세계를 바꿀 교과서. 저는 계속 썼어요. 한국은 증명했다. 단결이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 품격이 폭력보다 효과적이라는 걸. 질서가 혼돈보다 위력적이라는 걸. 이것이 K-유니티다. 밤 1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어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였죠. 로건 박사님,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제가요? 네. K-유니티라는 용어를 만들어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밤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바꿨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정. 저는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세계 각지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죠. K-유니티를 배우고 싶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 우리도 변하고 싶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심은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제뉴스가 일제히 보도했죠. CNN. K-유니티, 글로벌 스탠다드 되다. BBC. 한국 모델 세계가 주목. NHK. K-유니티, 우리의 목표. 저는 신문을 모두 읽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가르쳤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일주일 만에 제국을 무릎 꿇렸다. 2주일 만에 세계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다. K-유니티. 단결의 나라. 대한민국.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증인이었죠. 한 나라가 세계를 바꾸는 순간의.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독일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3만 명이었죠. 하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플래카드가 보였죠. K-유니티를 배운다.
저는 뉴스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파리도 움직였어요. 환경 시위였죠. 2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조용했죠. 한국처럼 품격 있게. 구호가 울렸습니다. 도쿄도 변했어요. 정부 청사 앞 5천 명이 모였죠.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질서가 있었어요. K-유니티로 항의한다. 저는 메모했죠. K-유니티 세계로 확산. 오전 10시. 저는 서울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취재가 아니었어요. 배우러 가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십니까? 서울시청 광장이요. 아, 거기 이제 조용해요. 조용합니까? 네. 다들 일상으로 돌아갔죠. 저는 놀랐습니다. 오후 2시. 광장에 도착했어요. 텅 비어 있었죠. 한 달 전 5만 명이 모였던 곳. 지금은 평화로웠습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 노인이 옆에 앉았어요. 외국인이십니까? 네. 영국에서 왔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배우러 왔습니다. 뭘요? K-유니티를요. 노인이 웃었죠.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래왔던 거죠. 원래요? 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저는 한국 외교부를 다시 방문했어요. 담당 국장을 만났죠. 로건 박사님, 또 오셨군요. 네. 질문이 있어서요. 무엇입니까?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국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자랑할 게 뭡니까? 우리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죠. 당연하다고요? 네. 존중받을 권리를 지켰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대학을 방문했어요. 국제관계학과 세미나였죠.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K-유니티가 뭡니까? 여러분이 보여준 겁니다. 단결과 품격이죠. 우리가요? 네. 세계가 배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놀라워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옳은 일을 했어요. 특별할 게 없는데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어요. 겸손이 문화였죠. 오후 9시.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썼죠. 제목 K-유니티의 본질. 첫 문장. 한국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둘째 문장이었어요. 그들에게 이건 당연한 일이다. 셋째 문장.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 손이 떨렸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세계는 K-유니티를 배운다.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하지만 한국은 조용하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게 그들의 위대함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승리는 요란하지 않다. 품격으로 남는다. 밤 11시. 핸드폰이 울렸죠. 나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로건, 보고서 받았어요. 네. K-유니티 교범이 완성됐습니다. 내일 발표해요. 축하드립니다. 당신 덕분이죠. 아닙니다. 한국 덕분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 평화로웠죠.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25년 경력. 수많은 나라를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승리에도 겸손했습니다. 이겨도 자만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강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토가 발표했습니다. K-유니티 공식 위기관리 모델 채택.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CNN. 한국 모델 나토 표준되다. BBC. K-유니티 글로벌 교범 등재.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죠. 모두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어요. 공식 반응이 없었죠. 저는 외교부에 전화했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할 게 뭡니까? 당연한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어요. 오후 3시. 저는 다시 광장을 찾았죠.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세계를 바꿨던 사람들.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위대함이구나. 승리 후 자만하지 않는 것. 칭찬 속에 겸손한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세계를 바꿨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건 당연하니까. 이것이 K-유니티의 본질이다. 단결과 품격. 승리와 겸손. 강함과 부드러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한국이 왜 특별한지. 그들은 이겼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지만 겸손했어요. 세계가 배우지만 조용했죠. 이게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품격으로. 폭력이 아니라 단결로. 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K-유니티의 나라로. 품격의 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석 달 후. 런던.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회고록을 쓰고 있었죠. 제목 단결의 나라.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2020년 3월 15일. 한 통의 전화가 동맹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봤죠. 런던 가을 하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은 단결로 싸웠다. 폭력 없이 이겼다. 품격으로 세계를 바꿨다. 이것이 K-유니티다. 오후 2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로건, 원고 진행 어떻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이번 주 안에요. 기대됩니다.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다시 썼습니다. 나는 25년간 세계를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오후 5시. 뉴스를 켰어요. 세계 뉴스였죠. 독일 베를린. 시민 시위가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K-유니티 방식으로. 앵커가 말했어요. 프랑스 파리. 대규모 집회가 질서 있게 진행됐죠. 한국 모델을 따랐다. 일본 도쿄. 정부 앞 시위가 품격 있게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도 배웠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이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오후 8시. 저는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결론. K-유니티는 무엇인가? 단결이다. 품격이다. 질서다. 겸손이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그것은 신념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 함께 서는 것. 품격을 지키는 것. 한국이 세계에 가르쳤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분석가로 시작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끝났다. 손이 떨렸죠. 밤 10시. 저는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국장이었어요. 국장님, 로건입니다.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회고록이 완성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왜요? 가르쳐 주셔서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국장이 웃었죠. 우리는 그저 당연한 걸 했어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런던 밤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단결한 나라다. 품격 있는 나라다. 그리고 세계를 바꾼 나라다. 다음 날 아침.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어요. 일주일 후. 책이 출간됐죠. 단결의 나라 한국이 세계에 가르친 것.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번역됐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로도.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출판 기념회였어요. 서울 광장 근처 서점이었죠.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인회가 시작됐어요. 한 노인이 다가왔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우리 이야기를 써주셔서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저는 기록했을 뿐이죠. 노인이 책을 펼쳤습니다.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썼죠. K-유니티는 영원하다. 마이너스 로건 하이랜드. 오후 5시. 사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광장을 걸었어요.
평화로웠죠. 시민들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세계를 바꿨던 곳. 지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 힘이 있다는 걸. 저는 벤치에 앉았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강함은 소리치는 게 아니다. 함께 서는 것이다. 폭력이 아니라 품격이다. 자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한국은 이 모든 걸 보여줬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25년 경력.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별했어요. 승리해도 겸손했죠. 이겨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바꿔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저녁 7시. 공항으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가 물었죠. 어디 가십니까?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어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배웠어요. 많이. 뭘요? 단결이 무엇인지, 품격이 무엇인지, 강함이 무엇인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나라 좋죠? 좋은 게 아닙니다. 위대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증인이었다. 한 나라가 세계를 바꾸는 순간의, 품격으로 이기는 순간의, 단결로 제국을 무릎 꿇리는 순간의,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 K-유니티의 나라, 단결의 나라, 품격의 나라,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나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커졌죠. 영원히.